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가 몰고 올 엄청난 초대형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 과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및 판매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며 과거부터 비과세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겉모양, 포장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납입 원금 대비해서 초과 환급이 일어난다면 보험 차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 과세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험 차익은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험 차익에 대한 정의로 낸돈 대비해서 초과된 이자 등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축성 보험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저축의 성격으로 보험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 과세할 것으로 전망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반영 여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납, 5년납, 7년납, 판매 활성화로 과세를 초래하게 되어버린 자업자득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긁어부스럼이 아닐 수 없겠죠.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았고 너무 오랫동안 팔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GA 판매인들은 배를 불렸죠. 지급 여력 확보와 법인 수익 창출, 그리고 판매 수수료, 시책비 등의 소득을 챙긴 것이죠. 하지만 너무 쉽게 번 돈의 예정된 말로는 아닐까요? 비과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쉽게 보험을 판매한 결과 출구 전략인 엑시트, 그것을 세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바로 보험 판매인의 판매 능력 약화와 소비자의 외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으니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로부터의 외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과세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뒤따릅니다. 과세 후폭풍은 이렇습니다. 불안전 판매, 품질 보증 위반, 기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요. 보험 해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입자는 원금을 돌려받고 그동안의 기회비용 손실만 보게 되는데 청약 철회라든가 아니면 품질 보증 위반은 어느 정도의 지연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와 점포, 지점, 본부, 그리고 GA와 판매인들, 보험 판매인들은 어떤 조치를 당할까요? 대규모 환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수가 속출되는데 환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민원 해지 등에 따른 기지급 수수료하고 시책비, 재반 점포, GA 등 운영비, 거기에 대한 지원비에 대해서 환수를 실시하게 되겠죠. 환수는 이미 수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판매인 탈락과 점포 및 GA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환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을 대거 판매하고 시책비와 수수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 돈을 다 소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매 이후 민원 해지 등으로 환수가 발생한다면 2억 원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할 납부도 사정해서 가능하나 너무나도 큰 돈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설계사, 판매인은 탈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보증보험에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해당 점포나 본부, 사업단 등도 마찬가지로 환수를 당하게 되니까 당장의 환수 금액 배상이라고 하는 금전적 피해와 영업활동 위축이 예상되겠죠. 그리고 GA의 경우는요, 환수 금액은 GA 영업 수수료 지급 시 공제하고 주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도 환수 공제로 인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수받은 판매인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은 판매인도 금전적 피해로 대규모 탈락과 규모가 작은 GA의 폐업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대형 GA도 폐업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용 대란은 연속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GA의 폐업은 대규모 실업으로 고용 대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정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라고 하는 나비 효과의 결과는 처참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보험 영업의 정도를 걷지 않고 편한 것을 추구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양 팔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환급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노림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 및 점포에 확실한 영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유지 비용 등이죠. 그리고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판매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죠. 여기에 판매 수수료를 챙기고자 한 GA 보험법인 대리점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교묘하게 조합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GA는 매월 신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래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롱런을 위해서는 정도 영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GA도 보험 판매인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GA가 상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험사는 유지비로 신계약이 비록 저조하더라도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A는 다릅니다. 당장 영업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폐업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보험 판매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상장 GA 투자에 대한 걱정이 다소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에 따른 과세 비과세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객, 소비자를 위한 영업을 전개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보험사와 GA 그리고 보험 판매인의 수수료, 수익만을 챙기기 바빠서 생긴 일은 아니었을까요? 자, 보험 및 금융은 항상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며 함께 윈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소비자는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먹잇감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편에서 평생 지원해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에 선다는 것은 보험 및 금융회사에 다니는 한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이해상충 시 자기 회사 편을 들어야만 하는 숙명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보험회사, 금융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 편이죠? 한번 반드시 물어볼 일입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 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 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진행되고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시고 성함 및 핸드폰, 회차, 수강 회차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세미나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저서를 드리면서 무료로 사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역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